x를 찾을 수는 없지, 이거는. 그쵸? 보통은 고차식이면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P알파가 0인지를 보통 찾고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찾을 수 없는 문제다. 그쵸? 근데 인수분해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보자. 가운데 계수 x제곱을 사이에 두고 뭐냐? 대칭 형태다. 있으니까 계수들이 대칭 형태인 걸 생각하자. 오케이. 자, 그럼 대칭 형태인 이 4차식은 인수분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렇지. x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합시다. x제곱 묶자. x제곱에 n-1x에 n에 n-1 x분의 n-1 이 다음에 인수분해 하자.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이 대칭 형태는 치환해야 되죠. 그렇지? x 플러스 x분의 1. 왜냐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기억나겠죠? x제곱에 x제곱분의 1 한 쌍 n-로 묶어줬을 때 n-를 묶어줬을 때 x분의 1 더하기 n까지. 그 다음에 치환을 하기 위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기 위해서 x제곱 더 바꿔주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인수분해가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치환이 가능한 2차식으로 보자. 네, n-1에 x분의 1 n-2가 되겠죠. 그래서 n-2와 1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된다. 어떤 형태로? x 플러스 x분의 1에 n-2 항상 x 플러스 x분의 1에 상수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x제곱인 2차를 x 하나씩 분배해주면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마지막은 이렇게 한 덩어리 x 한번 분배해준 거다. 뒤에 것도 x 한번 분배해주면 x제곱 x 플러스 1 한 덩어리 이렇게까지. 뭐 여기서 추가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 x제곱 kx 플러스 1이 인수다. 그리고 k는 1보다 큰 자연수다. 따라서 k가 1보다 큰 자연수일 때 이 녀석이 k가 될 수 있는 값은,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해서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x제곱 kx 플러스 1이 인수가 되려면 x제곱 n-2x 플러스 1이 인수가 돼야 되겠지. k는 1보다 크니까 이건 될 수 없다. 오케이. 따라서 k의 값이 곧 개수 비교하면 n-1 때다. 그때 n 값이 fk다. n이 fk니까 n을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n은 k 플러스 2다. 이게 fk다. 1차식. 그래서 fk하고 k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다. 대칭 형태입니다. 대칭 형태는 풀이 방법이 거의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fk로 k 플러스 2니까 f3부터 f7까지는 f3부터 f7까지는 등차수의 대합 3일 때가 5고 7일 때가 9겠죠. 이렇게 마지막은 등차수의 대합으로 생각하면 되고 6번도 보자. 6번이 좀 특이했다. 자, 6번 자, 이 3차식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이고 xy에 대한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 xy에 대한 1차식 인수로 가질 때 그러면 자, x 3승 y 3승 kxy 더하기 8까지 자, 보이는 그대로 정리를 해볼 건데 x 3승 kxy y에 대한 x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로 봅시다. 자, 얘가 인수분했을 때
x랑 y가 모두 개수가 상수항이 정수이고 x에 대한 y에 대한 1차식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된대. 그럼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꼴이냐? xy에 대한 1차식 x랑 예를 들어서 ay 플러스 b 꼴이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오케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1차식을 반드시 인수로 가진다. 자,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3차식으로 보고 인수분해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x에 대한 3차식으로 보고 인수분해. 그러면 식의 형태상 상수항 역할을 하는 y 3승 플러스 8은 y 플러스 2 1차식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x만 변수로 보고 x에 대한 3차 식으로 보자고. y는 상수 역할을 하는. 그러면 마지막 y 3수 플러스 8 상수항 역할을 하는 y 3수 플러스 8이 y 플러스 2 한 덩어리랑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다. 그치? 근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더 이상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이더니 특히 개수가 정수인 형태로는 그러면 1차식이 될 수 있는 인수분해 했을 때 xy에 대한 1차식이 될 수 있는 거는 y 플러스 2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니 지금 1차식을 인수로 가지는데 그 1차의 개수가 a, b가 이 형태에서 a, b가 모두 정수가 돼야 돼요. 정수가 될 수 있는 인수분해 꼴이 될 수 있는 1차식은 상수항 역할을 하는 y에 대한 식이 y 플러스 2, 1차식이 y 플러스 2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근데 왜 x의 개수를 1로 해요?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 정수니까. 개수가 정수니까. x가 개수가 만약에 a나 곱하기 a분의 1 예를 들어서 a와 a분의 1 꼴이 곱해져서 1이 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y도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y도 1이어야 아니 y는 조합해서 나올 수도 있지. y는 조합해서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뒤에 이 나머지 식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y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지. 조합해서 나오는 건 달라질 수 있지. 그래서 x는 반드시 1이 돼야지. 개수가 정수인.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이고 x에 대한 1차식 인수로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로 가진다면 실제로는 이 y에 대한 x 더하기 y에 대한 1차식인데 그 y에 대한 1차식이 될 수 있는 건 y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 형태밖에 안 된다. 그치? 이 y에 대한 2차식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정수 형태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아까 문제에서 말한 대로 1차식인 인수로 가지려면 형태는 뭐냐? 이 형태밖에 안 되지. 단 그게 y의 개수가 1이 된다는 보조가 없으니까 이거 바꾸자. y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는 a, y 플러스 2 꼴이 가능하기 수는 있다. 이 형태로. 거기에는 뭐 나머지 식이 곱해져서 이렇게 인수로 가질 수 있지. y 플러스 2 꼴을 인수로 가지는 형태로. 그럼 얘가 인수로 가지려면 x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얘가 인수로 가지려면 얘를 0이 되게 하는 식, 다시 말해서 x를 미지수로 보는 거야. 여기서 y는 상수 취급이다. 이와 같이 인수를 한다면 x는 이게 0일 때 마이너스 a의 y 플러스 2꼴을 만족해야 되지. 그럼 그걸 어디에? 원래 3차식에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해야 된다. 일단 인수 정리야. 일종의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인수 정리를 써보자.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a의 y 플러스 이꼴을 반드시 만족하는 이 xy에 대한 식이 존재해야 돼. 단 a가 정수고. 자, 그러면 x 대신에 인수 정리를 써서 y에 대한 이 식을 넣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치? 0이 돼야 되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a의 y 플러스 1 넣어보자. 대입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a 3승에 y 플러스 2의 세제곱에 k의 마이너스 a의 y 플러스 2의 y 3승 플러스 8이
0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이게 y에 대한 일종의 항등식이 되면 k도 찾고 a도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럼 보자. 실제로는 그러면 k에 x 대신에 넣고 대입한 형태에서 마이너스 a 3승에 플러스 1에 y 3승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a가 1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지. a가 1이. 그 다음에 뭐 y 제곱항, 그 다음에 상수항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a 제곱에 a 제곱에 곱하기 6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넣어줬으니까 마이너스 ka y 제곱. 이게 y 제곱항.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1차식 형태도 나오겠죠. 1차식 형태는 여기서 나오겠지. 다시 뭐 마이너스 12a 3승 y 1차식. 그 다음에 여기서 1차식 마이너스 2ak y 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태가 전체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는 1이다. a는 1이고 여기에 넣어줬을 때 y에 대한 이것도 항등식이 되려면 a가 1이 되려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1이면 마이너스 6k지. 마이너스 k가 이것도 0이 되었지.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6이다. 근데 항등식에서 저기 아래로 내려갈 때 뭐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 아까 봤다시피 x를 미지수로 보는 거야. x 플러스 2를 상수 취급하는 거야. y에 대한 식을. 어쨌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게 0이 될 때 x는 마이너스 a와 y 플러스 이꼴이거든요. 이걸 0이 되게 하는 x 값을 y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그래서 그걸 넣어줬을 때 원식에 x에 y에 대한 3자식에 넣어줬을 때 그게 어쨌든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y 값이 뭐든지 간에 항상 0이 돼야 되지. x가 마이너스 a에 y 플러스 2면 대입했을 때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x랑 y의 두 변수 두 개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기도 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이기도 하지.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렇게 xy에 대한 인수분해 됐으니까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x랑 y에 대한 두 문자 두 개에 대한 둘 다 항등식이라고. x에 대한 항등식이기도 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이기도 해. 근데 일단은 변수가 두 개 있으면 이걸 전개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전개하지 않고 푸는 방법은 이걸 0이 되게 하는 x값이 y에 대한 이와 같이 1차식일 때, 오케이? y에 대한 1차식일 때 대입했을 때 나온 y식도 y에 대한 식도 항등식이 되어야 되잖아. 근데 아까 그 x가 1인 이유가 정수라서 뒤에 그래서 1인데 그 뒤에 만약 2가 되고 뒤에 2분의 1 x가 있을 수 있어요. 뒤에 그 분수가 들어가면서 네. 뒤에 분수가 들어가면서 조정될 수 있지 않냐? 네. 잠깐만. x에 대한 1차식인 인수가 있는 정수의 배수와 상수의 인수까지. 그러네. 그렇게 되면 너 말대로 치면 그냥 ax, by 플러스 c로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조금 이것도 문제가 좀 애매하다. 맞네. 인수분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인수분해 했을 때 모든 식의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맞다. 문제가 조금 이것도 약간 거시기하다. 고치자. 전체에서 그냥 1차식뿐만 아니고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 모든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 딱 들어맞다. 그럼 y 그래서 y가 그냥 y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x 플러스 y 플러스 y.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을 수는 있지. 그건 상관없지. 그래서 결과는 1이 나오긴 했지만 마이너스가 붙는 건 상관없다. x 마이너스 y 뭐 뒤에 꼬리 붙어도 관계없지. 그래서 그 경우면 오케이. 그냥 전체에서 그냥 통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분해된 식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다. 그렇게 고쳐져야 딱 맞다. 안 그러면 너 말대로 뒤에서 분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인식 있잖아요. 그거를 저거를 저렇게 안 하고 x세제곱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다가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 더하기 8 쓰고 플러스 8 네. 플러스 kxy가 플러스 kxy랑 인수 뺀 거 3xy의 x 플러스 y 저거 xy 구하시면 xy x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8의 xy의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앞에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묶여지니? 인수분해 되니? x 플러스 y가 2의 세제곱이니까 요거 따로 아니 저 앞에 거 있고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x 이것도 인수분해 x 플러스 y 플러스 2에 또 묶이고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더하기 4 여기서 일단 앞에 건 xy 안 생기잖아요. xy를 어차피 묶을 수 없으니까 뒤에 걸로 옮겨야 되는데 앞에 거는 그때 k가 마이너스 6이고 저 뒤에 2차 그러니까 이게 묶이려면 어차피 얘랑 얘가 묶여야 된단 말이지. 아니 앞에 걸로 묶이거나 뒤에 걸로 묶여야 되는데 앞에 걸로 묶이면 k가 마이너스 6이고 그러니까 뒤에 걸로 묶인다면 x 플러스 y가 3분의 k니까 3분의 k 집어넣었을 때 k가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정수가 안 나와서 앞에 걸로 묶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진 않는다. 묶이려면 어차피 이렇게 묶여야 된다. 또 뒤에 게 없어요. 정수가 k 정수가 안 나와서 x, y가 자식. 그래서 k는 어차피 이게 묶이려면 마상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밖에 없다. 이렇게는 안 묶이니까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어차피 이거는 묶고도 묶일 수가 없지. 어차피 이거는 정수 범위에서 x 플러스 y 제곱, x 플러스 뭐 아무리 해봤자 뒤에 거는 x 제곱 일단 뭐 y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xy 더하기 4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맞다. 얘랑 얘가 묶일 수는 없다. 얘랑 얘가 인수분해 공통인수를 가질 수는 없지. 그럼 얘랑 얘가 공통인수를 가져야 된다. 그럼 그것도 맞겠다. 그럼 얘가 3배 차이니까 K는 2 곱하기 마상. 그것도 맞다. 그것도 맞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그냥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로 순수 인수분해로 x 플러스 y의 3승 더하기 8을 한 덩어리랑 xy의 k 빼기 3x 마이너스 3y를 푸는데 목적은 지금 xy에 대한 1차식으로 공통인수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만들면 x 플러스 y 플러스 2랑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더하기 4고 뒤에 거는 xy의 k 빼기 3x 마이너스 3y인데 어쨌든 이게 xy에 대한 1차식 뭐 x랑 y랑 상수항까지 1차식이 공통인수를 가져야 되지. 그치? xy에 대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공통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공통인수가 1차식 공통인수가 여기랑 여기서 1차식이 생길 수는 없다. 공통인수가 형태상 공통인수가 생긴다면 얘랑 얘가 공통인수인 1차식이 돼야 되겠지. 된다면 그래서 공통으로 묶을 수 있으려면 이게 실수배, 정수배가 돼야 되니까 x, y가 마이너스 3배 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지.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3배한 게 k가 2 곱하기 마산이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얘는 인수정리로 본 거고 얘는 그냥 진짜 인수분해로 들어간 거고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하다. 오케이? 다음 보자. 7번. 8번. 8번 보자. 8번. 자, 11차식을 x제곱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고 qx를 나머지 rx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로 하자.
이건 많이 본 거라서. 그때 나머지 RX를 구하시오. 자, 뭐 하자? 차수 맞추자. x제곱 x 플러스 1을 0이 되게 하는 x값에 대해서는 x세제곱이 1이다. 그렇죠? 그러면 x제곱 x 플러스 1을 0이 되게 하는 x값은 당연히 허근이다. 복소수다. 그렇죠? 그리고 인수 정리는 또는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게 한글식이야. 한글식이니까 x 대신에 헛수 모두 성립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x 3승 1이라면 x 11승, x 10승 더하기 2는 줄여보자. x 11승은 x 제곱과 같죠. x 10승은 x와 같죠. 그래서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rx는 뭐다? rx는 1이다. 이해되니? 왜냐면 x제곱 x 플러스 2는 x제곱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그냥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곧 상수 1이 돼야 되겠지. 헛수를 넣는다고 생각해봐봐. 복소수 헛수. 그러니까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이 0일 때 알파 세제곱은 1인 거다. 그래서 그거를 x 대신에 알파를 넣어줘서 알파에 대한 이것도 일종의 한글식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니? x로 바꾸니까 잘 안 보일 건데 알파 11승 알파 10승 더하기 2는 차수 줄이면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2와 같아. 근데 이거는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결국은 1만 남는다. 그래서 1이 나머지다. 그래서 나머지 RX가 1이다. 결론은. 자, 다음 해보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거. 자, 그러면 목 QX를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X 11승, X 10승 플러스 2가 X제곱 X 플러스 1 QX에 RX가 1이라고 줬지? 기억 1번에서. 이게 등식이다. 그럼 1 넘기자. X 11승, X 10승 플러스 1이 X제곱 X 플러스 1의 QX인데 이제 QX를 뭐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찾는 거죠. RX. 자, 그럼 QX를 나눴다고 가정해보자. Q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RX일 거다. RX는 1차식으로 보자. 이 RX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다. 여기 RX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다시피 이 11차식을 정리하면 우변을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한글식이다. 어차피 이 한글식에 나오는 셈은 전부 기본 속성은 다 한글식이야. 그렇죠? 이게 또 한글식이 되기 위한 미정계수 A, B를 찾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차수 줄이자. x제곱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4제곱 정리한 거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보다시피 얘를 0이 되게 한 x값 x 4제곱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을 0이 되게 하는 x값은 뭐가 성립하냐 또 x제곱 x제곱의 세제곱 빼기 1이 또 0이죠. x 6승이 1일 때다. 네. 그래서 이 11차를 또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값에 대해서 차수를 낮춘다면 이렇게 되겠죠. x 11승, x 10승 더하기 1은 x 6승이 1이니까 x 5제곱, x 4승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이 x 5승 더하기 x 4승 플러스 1을 무엇으로? 여기서 말한 대로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무엇이냐를 찾으면 되겠지. 그랬더니
x 5승 그러면 이 형태에서 x 5승, x 4승 플러스 1을 실제로 나눠도 되고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눠도 되고 나눠서 몫을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나눌까? x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눠도 몫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지금 구하려는 거는 차수를 낮춰가지고 x 11차를 5차까지 줄였다. 그럼 얘도 나누는 식이 지금 x제곱 x 플러스 1이니까 차수를 한 번 더 낮춰도 된다. 한 번 더. 뭔 말이냐면 x제곱 x 플러스 1을 0이 되게 하는 식. 나누는 식. 그러면 x 세제곱이 1이죠. 그렇지? x 세제곱이 1이죠. 그래서 x 세제곱이 1이니까 식에 보다시피 x 5승 x 4승 플러스 1은 근데 이거를 그냥 x 세제곱을 1로 바꿔버리면 얘 2차가 되고 1차가 되고 상수항이니까 바로 할 수는 없고 x 5제곱은 x 세제곱에 x제곱 플러스 1x로 볼까? 여기니?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는 아니다. x제곱 플러스 x가 아니고 x제곱 플러스 1 형태로 봤을 때 3차로 줄이자. x 세제곱이 2니까 보다시피 나누는 식이 x제곱 x 플러스 1이다.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3승 플러스 x제곱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x 내려서 어차피 나눴을 때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지. 그때 몫을 찾는 거니까 3차식이 필요한 거지. 3차로 낮추자. 3차로 낮추려면 x 5승은 마이너스 x로 묶어줬을 때 마이너스 x 묶어줬을 때 형태로 보면 x 3승 플러스 x다. 그러면 그냥 x로 묶어줬을 때 x 플러스 1이죠. x 3승은 1이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형태로 보면 그러면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찾아야겠지. 몫을 찾으면 6승은 1이고 x 5승 4승 플러스 1을 나눠주면 x제곱 x 플러스 x 4승 x 4승 플러스 1 수학자 마지막은 x 5승 4승 플러스 1이 남았는데 나누는 식이 x 4승 x제곱 플러스 1 0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나눴을 때 얘를 0이 되게 한다. 차수 낮추면 x 3승이 x 6승이 1이고 x 4승 x4승의 x제곱 플러스 1이 0일 때 지금 여기 0일 때 이게 0일 때니까 만약에 x랑 그 다음에 x4승 플러스 1 x5승에 낮춰주고 x4승 플러스 1을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보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보면 x4승 x5승이고 낮춰주고 남은 게 5차식인데 5차식을 결국에는 4승 x6 플러스 있고 몫이 있고 x제곱 플러스 1에 차수 낮췄을 때 x5승 x4승 물론 마이너스 x제곱 4차 남기고 3차로 바꿔야 되지. 나눴을 때 x5승 x4제곱 플러스 1을 x5승 x4제곱 플러스 1을 몫이 있고 나머지 형태가 남았을 때 낮췄을 때 0이 되게 하는 값은 넣은 거지 지금. 그랬을 때 그냥 하자. 그냥 사수 낮추지 말고 그냥 0이 되게 하는 인수정리. 어차피 이걸 0이 되게 하는 식이니까 이걸 0이 되게 하는 식이면 그러니까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x 6승이니까 낮췄을 때 x 5승, x 4승 플러스 1이고 그 형태가 다시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고 식을 만들었을 때 x제곱 x 4승 x 4승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이지 지금. 원래 저게 0이니까. 그러면 x 5승 마이너스 x제곱이다. x 5승 마이너스 x제곱은 나누식이 x제곱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x 3승이 플러스 1이면 플러스 x제곱 뭐 보였다? x 5승 x 4승 플러스 1은 그냥 나눠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나오는 x 5승 이거 x 5승 x 4승 플러스 1에서 나눴을 때 0이 되게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1차식 ax 플러스 b를 찾아야 돼서 차수가 1차인 걸 찾아야 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안 돼요? x 5제곱. 그러면 5제곱을 2차로 나누면 3차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쪽을 3차로 만들어주고 이 3차로 만들었을 때 그때 목만 찾으려고 해요. 목적은 3차로 만들자. x 5승 x 4승 플러스 1은 x 4승 x 4승 때 잠깐만 여기 나면 네. 이걸 3차로 줄이자. 3차로 줄이면 어떻게 줄 수 있나? x 플러스 1 때 그러면 보였을 때 나눈식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3차로 줄이자. 3차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놈이 하는 x 값이 3차로 줄일 수 있는 x로 바꿔주면 x 4승 x 3승 플러스 2 될 거고 x 3승은 x 3승이 아니지 x에 x 4승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 3승 그러면 x에 마이너스 x제곱 x 3승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x 4승에 마이너스 x 3승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러면 x 4승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면 마이너스 x 3승에 x 3승 x제곱이 마이너스 x 먹고 그래서 x 3승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를 보다시피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러면 마이너스 x면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딱 나누 떨어지네. 차수 낮췄다. 차수 낮추니까 보여서 보자. 아까 이때는 얘를 0이 되게 한 x 값에 대해서 5차식 x 5승 x 4제곱 플러스 1 이는 이걸 차수 낮춘 거다. x 6승 2여서 차수 낮췄는데 걔를 목적은 3차식으로 만들고 그 3차식을 마지막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ax 플러스 b 1차식 몫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찾은 거예요. 3차식에서 아니 이 5차식에서 x로 묶어주면 x 4승 플러스 x 3승이고 얘를 차수로 계속 낮춰주는 거거든요. x 4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지금 남는 식 0이 되게 x 값에 대해서 그래서 x 4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넣어줘서 x 곱하기 3차식 풀면 4차식이 생기는데 이 4차식도 마지막은 x 4제곱이 또 뭐냐? x 4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넣어주면 우리가 지금 2차식으로 나누려는 목적식은 3차식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생기는 게 그래서 구해보면 곧 ax 플러스 b인 몫은 마이너스 x다. 이게 곧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가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이어서 이게 0이 되게 하는 x 값은 차수 낮춰줄 때 이거 마이너스 x 4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다. 5차식으로 해서 5차식 전체를 한 방에 바꾸려니까 안 보였는데
그래서 x 한 번 묶어줬을 때 4차식을 2차로 곱하면 4차니까 다시 한 번 더 4차식을 한 번 더 3차로 두 번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Rx는 구해보면 그냥 마이너스 X다. 1차식은 이렇게 돼요. 메인 C로 가보자. 조수에서 11번. 음. 11번 넣었는데 11번 복도수 Z에 대해서 계산이 안 나온다. Z제곱에 마이너스 3iZ 플러스 2가 0이다. 그리고 형태를 보자. 눈에 보이니? Z 플러스 Z분의 2가 뭐다? 3i다. 그렇죠? 그거를 의도한 거겠지. 자, 그래서 Z 플러스 Z분의 2와 그 다음 형태 Z제곱분의 4는 3i의 제곱에 빼기 8이죠. 곱셈 공식. 오케이. 그냥 이건 진짜 계산 문제예요. 그냥 Z 세제곱에 그 다음 묶음 Z 세제곱분의 8도 마찬가지겠죠. Z 플러스 Z분의 2의 세제곱에 6 Z 플러스 Z분의 2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낱개로 별개로 따로 계산하긴 해야 돼요. Z 4제곱에 Z 4제곱분의 16은 위에 거 제곱한 거 Z제곱 제곱분의 4의 제곱에 이번에는 8 빼면 되겠죠. 그래서 4번 계산하긴 해야 돼. 일단 단 묶어서 얘가 의미하는 게 양변을 Z로 나눠서 Z와 Z분의 2의 값이 3i 복소수로 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도 나오나? 뭐 Z값을 찾기 위해서 A 플러스 BI로 두고 그거 대입하면 나오긴 하겠지, 그치?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이 분수 형태의 복소수의 합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굳이 Z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오케이? 이걸 의도한 거죠. 형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직접 복소수 Z를 구할 것이냐? 이건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4번. 계산 4번은 해야 돼요. 20번 보자. 뭐 거듭제곱, 복소수의 거듭제곱의 필칙성 찾아가지고 만족하는 지수 찾기. 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n승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n승의 합이 0이 되게 하는 n 값을 구하시오. 의 n승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n승의 합이 0이 되고 뭐 하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n이 일단 뭐 나열은 해보긴 해야 되지. 1은 택도 없고 n이 1을 때려볼까요? 찾아야 된다. 계산하면 4분의 2 플러스 2 루트 3i 4분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죠. 그래서 n이 1일 때 0이 된다. 형태를 보면 자, 그 다음에 n이 3이면 그러니까 원래는 뭐 다 해봐야 돼요. 근데 얘를 1, 2부터 1은 안 될 거니까 2, 3, 4 해서 넣다 보면 결국 뭐 어차피 돌긴 돌겠지, 그치? 돌긴 돌 건데 이걸 봅시다. 좀 쉽게 푸는 방법. 뭐 이렇게 뭐 당연히 안 보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 두식 거듭 제곱되어 있는 두 값의 관계를 봅시다. 그냥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노가다 해도 되지만 그 녀석은 잘 보면 적당한 값을 곱한 거다. 눈에 보이니? 요 두 개는 적당한 값을 곱하면 두 개가 등식이 성립한다.
뭘까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이쪽에는 마이너스 I. 이쪽으로 치면 이쪽은 I. 여기 우변에다가 I로 곱하면 좌변이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기준에서 보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n승에 얘를 2분의 1 마이너스 3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에 다시 i가 한 번 곱해진 걸로 보자. 이 녀석의 n 거듭제곱으로 볼 거예요. 좌변은 첫 번째 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n승은 그대로 보고 그렇게 보면 전체식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n 거듭제곱으로 묶인다. 에 n승 묶어주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거는 i의 n승 더하기 1이 남겠죠. 공동일수라 볼 수 있는 2분의 1 마이너스 3i의 n승을 묶어준 거예요. 근데 2분의 1 마이너스 3i의 n승은 절대 0이 될 수 없지. 이거는 아무리 해도 0이 된다면 이거 보면 안 되지. i의 n승 플러스 1.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i의 n승 플러스 1이 0이 될 때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n이다. 이건 쉽죠. n 어떤 꼴이다? 4로 넘어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꼴이죠. 오케이. 이렇게 찾자. 그래서 30 이하의 만족하는 개수는 K가 1부터 8까지 가능하죠. 8, 32 빼기 2가 딱 30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8개가 됩니다. K는 1부터 8까지가 가능합니다. 일일이 다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지. 26번 보자. 26번. fn이 i의 양의 약수, 자연수에 대해서, n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자, 양의 약수가 지수로 올라가는 꼴이 fn이다. n의 약수들이 a1부터 ak까지 있을 때 fn은 i의 각각 약수인 지수들 로 표현된다. i의 거듭제곱이. 그때 f2의 2p승의 모든 실수 부분은 gp, 허스 부분이 q인 복소수라 했을 때 그러면 f2의 2p승을 보자. 별거 아니고 2의 2p승이면 2의 2p승에 약수는 어떤 꼴이 있냐? 2의 0승부터 2의 1승, 2의 2승. 그렇죠? 약수로 치면 어디까지? 2의 2p승의 약수들이니까 i의 2의 2p승은 결국에는 2의 1승부터 2의 2p승까지겠지. 믿으니? 오케이? 형태로 치면 그러면 i의 2의 0승이니까 i의 1승부터 i의 제곱 i의 2p의 약수 p는 지금 p는 소수가 p는 뭐 상관없지. 있을 때 i의 2의 1승 i의 2의 2승 i의 2의 3승 가자 i의 지수가 2의 2p승까지 올라간다. 이해되니? 2의 2p승의 약수는 2의 0승부터 2의 1승, 2승, 2의 2p승까지가 전부 다가 약수다.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뭐로 표현하자? 실수보다 허수보로 표현하자. i.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i의 4승이니까 됐고 i의 8승 올라간다. 자, 얘를 그러면 실수부랑 허수부로 표현해보죠. 얘를 실수부랑 허수부로 표현하면 어쨌든 i의 2의 2p승까지. 그럼 얘는 실수부랑 허수부가 각각 뭐가 될까? 실수부랑 허수부. 내가 여기까지만 쓴 이유가 있겠죠? 뒤에 있는 거 이 녀석. 다 1이죠. 그치? 어차피 뒤에 값은 전부 다 4의 배수다. 그치? 2의 지수값이 2의 거듭제곱, 2의 제곱 이후부터는 전부 4의 배수지. 그니? 4, 8, 16 전부 다 4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값은 전부 다 1이 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전부 다 2다. 1이 몇 개 있는 거냐, 뒤에 건?
2부터 2p까지를 봐야 돼요. 지수값. 변하는 값을 봐야 된다. 변하는 값. 2부터 2p까지면 개수는 몇 개 있는 거냐? 2부터 2p까지. 59개. p로 표현했을 때. 2p 빼기. 그렇지. 2p 빼기 1. 개 있는 거죠. 믿으니? 그래서 결국 F2의 2p승을 정리하면 I 빼기 1에 결국에는 2p 빼기 1이다. 이게 F2p라고. 끝이에요. 그래서 2p-2가 실수부, i가 헛수부다. 결론은. 그래서 실수분이 gp니까 gp 값은 2p-2고 헛수부 q는 1이다. 27번 보자. 27번. 그냥 쉬우니까. 자, 복소수 z가 존재하도록 z, z바의 합이 0이다. 그럼 복소수 z는 순허수다. ai. 그 다음에 주어진 나 조건. 뭐가 됐을까? 자, 넣어볼게. z가 ai면 나 조건에 넣자. 이거는 그냥 대입하는 거다. 자, ai 넣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에 k제곱 마이너스 1 ai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이 0이다. 그러면 이꼴 0이니까 실수분, 헛수분 둘 다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에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이 0이고 a의 k제곱 마이너스 1도 0이다. 둘 다 만족한다. 그걸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복소수 z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어요. 그렇지? 0이 아니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따질 때 a가 0인 경우도 따져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복소수 z 자체가 0. 이게 0 끝. 이런 경우도 따져야 돼요. 그거 아마 안 따져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 a가 0이라면 a가 0이면서 위에 걸 만족하려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이 0이죠. k는 2 또는 오케이, k는 3이다. 두 번째 가자. 이번에는 k제곱 마이너스 1이 0.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어서 k가 1 또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근데 위에 것도 만족해야 돼요. a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이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a제곱이 k가 1이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둘 다 만족하겠네.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될 수 있는 k 값은 2, 3도 되고 1 마이너스 둘 다 된다. 총 4개라고. 오케이. 4개 0인 경우도 따져야 돼요. 이것도. 28번 보자. 28번. 자, 실수 AB에 대해서 B는 음수다. 같은 음수다. 그리고 복소수 Z가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Z제곱은 음의 실수이고 복소수 1 플러스 2i 제곱의 Z의 헛수부는 3이다. 일단 이 복소수를 실수부, 헛수부 따로 봅시다. 하자. a제곱에 마이너스 4에 4ai 1 플러스 2i 곱하자. 1 플러스 2i를 곱하면 2분의 8a의 2i의 1 플러스 i 2i까지 됩니다. 그래서 실수부는 실수부대로 헛수부대로 헛수부대로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이거는
4 플러스 i의 1 플러스 i의 bi다. 이 과정이 좀 귀찮지. 4 빼기 1, 3 플러스 5i까지 정리가 된다. 그래서 실수분은 일단 a제곱 마이너스 1. 그래 4A야. 4A 플러스 I. 4a, 4a 빠졌네. 저희 4a. 그래서 여기까지 맞고. 그래서 4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a 플러스 1i다. 그래서 a제곱에 4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i에 8a 플러스 1에 플러스 b까지가 헛수고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 일단 하고 조건을 만족하도록 z제곱은 음의 실수다. z제곱이 음의 실수니까 z는 순허수다. 그렇죠? 가조건 복수 세트는 순허수입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2i의 제곱의 z의 허수 부분은 3이다. 이제 하면 되겠죠? 순허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0.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a는 1인데 그 중에서 나조건을 만족하는 a를 찾아주면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은 나조건 만족하는 거 찾는 거고. 알겠지? 이건 지금 계산했어요. 29번 보자. 자, 29번도 뭐 많이 본 형태 변형이죠. 자, 근데 n과 m이 특히 m이 이 m 거듭제곱 안에 또 들어있다. i분의 1에 2m 승의 m 승이다. 그때 이게 음의 실수가 되는 순서상 따져보자. 제일 뭐 귀찮은 형태이긴 해요. 근데 i분의 1의 제곱, 2m승은 이렇게 보자. i의 n승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의 m승으로 볼 거예요, 그냥. 보자. 그러면 i분의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의 m승으로 보자. 오케이. i의 n승, 마이너스 1의 m승의 m승이 이게 뭐가 되도록 음의 실수가 된대. 코스 부분은 없어지고 음의 실수가 되는 형태. 근데 i의 n승 맞나? i의 n승 맞고. 그러면 i의 n승의 마이너스 1의 m승의 m승. 그러면 뭐 해야지. 뭐가 돼야지. 일단 해보자. 그러면 n 값이 어차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n은 1일 때 i의 n승은 4주기로 놓을 거니까 i 플러스 i 더하기 마이너스 1의 m승에 다시 m승. 이게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는 m을 구하면,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는 m을 구하면, m이 짝일 때 홀일 때를 일단 보자. 다 나눠야 되나? 자, 그러면 n 값이 1이면, 아니 2는 안 되고 2도 안 되지. 2면 i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안 되고 3이면 i 마이너스 1의 세제곱도 안 되죠. 4면 i 플러스 1의 4제곱이면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로 음의 실수가 가능하다고. m이 4면 그래서 m 값은 일단 n이 1일 때 m 값은 4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거 지금 52하지. 이 형태에서 또 될 수 있는 거 짝꼴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5 안 될 거고 6, 7, 8 되는지 보자. 8 8이면 i 플러스 1의 8승이지. i 플러스 1의 8승은 2i의 4승인데 얘는 그러면 16이 되면서 음의 실수가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또 뭘 볼까? 4, 8, 12 12면 i 플러스 1의 또 12승은 2i의 6승이지. 2i의 6승은 가능하다. 그렇죠? 얘는 가능하죠. 2의 6승, 마이너스 2의 6승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n이 1이면 n 값은
4 다음에 11로 8 차이 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따지면 n이 1일 때 m 값은 보다시피 8k 빼기 4꼴이란 말이야. 다 쫙다 구하고 마지막 계산하자. n이 2면 n이 2일 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m승에 다시 m승이 이게 또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봅시다. m이 짝수면 안 되고 m이 홀수일 때 m이 홀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m 홀수 가능하죠. 이해되니? n이면 m이 홀수이기만 하면 된다. m이 홀수이기만 하면 전체가 음의 실수 맞다고. 오케이? 그래서 n이면 m은 홀수이면 된다. n이 3일 때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1에 m승에 다시 m승이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는 m값. 얘는 그 기출 변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가다 해야 돼. 해야 돼. 자, 1은 안 되고 2되는지 보자. 마이너스 i 플러스 1의 제곱이 가능한지 보자. 얘는 그러면 안 되죠. 2 안 되고. 근데 1번 경우랑 똑같아? 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m승인데? 똑같나? 어차피 짝수니까 짝수여도 해봐야지. 똑같아? m이 4. 4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의 4승 마이너스 2i의 제곱 그러면 마사 나머지는 안 되겠지. 8도 안 될 거고 8은 안 되겠지. 똑같나? 똑같겠다 그럼 12 m이 12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에 12승이면 마이너스 2i의 6승이니까 얘도 오케이 음의 실수 마이너스 2의 6승 똑같겠다. n이 4면 4는 될 수 없지 그치? 4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i의 4승은 1인데 마이너스 1의 m승으로 해서 0은 될 수 있지만 음의 실수가 될 수는 없지. 오케이? 그래서 따지면 자 n이 결국 정리해보자. 이 형태로 봤을 때 i의 곱제곱 n 값이 보다시피 4k-3꼴이면 그때 m은 뭐다? 8l이랄까? 8l 빼기 4꼴이다. 순서상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꼴이면 m은 8로 나눠서 나머지가 4의 꼴이다. 두 번째 안 되고 홀수 n이 4k-1꼴이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꼴 n이 4k-2꼴이면 m은 홀수다. 홀수면 된다. 오케이? 마지막 n 값이 3이면 그때 m은 보다시피 똑같아. 뭐랑 8l 빼기 4꼴이 된다. 4는 안 되고. 그래서 순서상은 지금 전체가 순서상이 구해야 되는 게 52하니까 첫 번째 형태에서 순서상은 k까지 낼 수 있는 게 13, 4, 32, 52, 13. 이때 n, m의 개수라면 n이 13개지. 14개 안 되고 13개. 52 빼기 3은 되니까 n이 13개, n은 8, 6, 7 안 되고 6, 6개네. 그래서 78개예요. 이 형태로 보면 이 k는 13이 가능하고 얘는 6이 끝이죠. 오케이? 52하니까. 두 번째는 n이 4k-1, m이 2l-1꼴일 때 이때 n, m의 개수는 n이 13 얘도 13 딱 되지. 13개. 홀수는 52의 홀수는 25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개수가 확 늘어나는 거지. 25, 13은 75고 25니까 325개다. 그러니까 n이 3은 4k-1. n이 4k-1꼴일 때 m은 8일 빼기 4꼴 마찬가지다. 이때 n, m의 순서상의 개수는 얘는 n이 12개다. 그렇죠? 12개입니다. 12까지만 되죠? 12개고 L은 그대로다. L은 6개다. 이게 72개다. 전체 개수는 그래서 78 더하기 325 더하기 72다. 150 더하기 325다. 475개가 된다.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해라. 몇 시에 나오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런 걸 진짜 잘 못하겠어요. 대부분 그래. 다 똑같은 땅이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시간 잡아먹는 문제란 말이야. 그렇지. 시간 잡아먹는 문제니까 웬만하면 마지막에 해라. 순서상 구하는 거. 35번까지만 하고 시작. 35번 거죠. 여기 아닌 실수, 부호 판단 했을 때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b다. 나머지도 볼까? 루트 c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붙여서 루트 c분의 b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먼저 확실한 거. C가 음수고 B는 양수지. 이게 성립하려면, 그렇죠? B가 양수다. B가 양수이면 A의 값은 A, B 이 형태가 성립하려면 B가 양수면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B가 될 때, 이게 성립하려면 A부 AB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성립할 때 A의 값이 잠깐만 A가 음수가 돼도 되나? 마이너스 I 음수면 안 되지. B가 양수니까 A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A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따라서 B가 양수이므로 A도 양수이다.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먼저 봐야 되겠지.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는 딱 모양이 형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차례대로 A 양수, B 양수, C 음수다. 요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B에 루트 BC에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에 뭐 가지고 판단하자? 2 루트 B분의 C. 이 녀석의 뭐 실수 부분과 헛수 부분, 실수 부분 따로 헛수 부분 따로 AB가 양수니까 실수 부분은 루트 AB와 헛수다 B분의 A 실수다 루트 B분의 A가 실수겠지. 부호가 같은 거. AB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니까 AB나 어쨌든 부호가 같은 식끼리 실수겠지. 헛수 부분을 보자. 헛수 부분이다. 그렇지? 근데 원래 여기서 헛수 역할을 하는 식은 부호가 다를 때 BC의 부 루트 BC와 루트 B분의 C 요거 두 개죠? 그렇죠? 루트 BC와 루트 B분의 C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헛수 부분이다. 헛수 부분. 자, 그러면 헛수 부분이면 I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지. I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럼 I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볼까? 쉽게 생각하면 두 녀석은 공통으로 루트 C가 있는데 루트 C의 역할을 하는 I를 뽑아내자.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루트 C를 뽑아낼 수 있겠지. 누구니? 아니면 이렇게 보자. BC 음수고 B분의 C도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I로 묶어낸다면 루트 마이너스 BC 루트 마이너스 B분의 C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헛수 부분 이걸 말하는 거라고. I에 붙어있는 헛수 부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형태는 실수 부분과 헛수 부분의 곱 루트 AB 빼기 루트 B분의 A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C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B분의 C. 얘를 구하시오. 얘를 정리하시오. 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마지막 그래 정리까지 하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정리도 해봐야 된다. 이건 루트 A 공통이지. AB가 모두 양수다. 루트 A 공통이니까 루트 B 빼기 루트 B분의 1로 보자. 얘 두 개는 C가 음수지. C가 음수니까 뭐로 묶어내자? 마이너스 2C로 묶어낼 수 있지. C가 음수다. 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C는 마이너스 C는 양수란 말이야.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B 더하기 루트 B분의 1 요 꼴이 된다. 그러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마이너스 AC에 합차로 곱하면 B 빼기 B분의 1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쉬었다 하자. 대수할 때 기억나니? 잘 봐라. Zn분의 Zn 플러스 2의 값이 Zn 플러스 1분의 Zn 플러스 2다. 이게 뭐였더라? 배수에서, 수열에서, 등비수열. 그치? 등비중앙을 의미하지고. 기억나니? 등비중앙. 그러니까 Zn을 수열, 마치 수열처럼 취급하면 이건 등비중앙을 뜻하죠. 그럼 뭐냐?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게 Zn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등비중앙으로 보면 되게 쉽다. Z1이 2고 Z2가 이 녀석이면 여기서 등비중앙, 등비수열을 이루는 Zn에 그러니까 복소수 Zn에 공비는 뭐라고 보면 되냐? 공비는 뭘까? 공비는 이웃한 두 값 사이의 비율이다. 공비는 뭐다? 4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13과 10 사이의 K는 뭐다? 13과 10이면 3개 차이 나지. 3번 차이 나죠. 따라서 공비인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세제곱한 게 K가 돼야지. 오케이? 조금 교육 과정을 좀 약간 넘었어. 선 넘긴 했어. 이렇게. 등비수열로 보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12번 볼까요? 12번. ZP 거듭제곱이 Z와 같도록 하는 P. 거듭제곱 보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에 거듭제곱, P 거듭제곱 해서 그게 원래 복소수 Z랑 같아지는. 뭐 노가다 해도 되고 Z제곱이 2분의 마이너스 2i죠. 마이너스 i다. Z제곱이 마이너스 i이므로 Z제곱의 4제곱이 1이다. 그래서 Z8제곱이 1이죠. 그러면 끝났다. Z8제곱이 1이니까 Z 몇 제곱이 Z가 될 수 있냐? 당연히 9. 8제곱 바로 다음. 오케이? 9. 그리고 Z8승이 1이니까 이 녀석은 이 N값, P 값은 뭐가 돼야 되겠니? 9부터 시작해서 8 차이 나는 등차수열 형태가 돼야 되지. 그치? 계속 80 차이 나는. 그래서 P 값은 9, 17, 8, 25, 33, 블라블라블라 올라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P 값은 어떤 꼴이다? P는 8K 플러스 1꼴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게 100만 미만이지.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10이네? 10이다. 그렇지? K는 그럼 여기서 K 값은 1부터 K는 1부터 10위까지니까 이거 합도 뭐로? 등차수의 합으로 보자. 오케이? 등차수의 대합. 12개의 항수에 대한 등차수의 합이니까 2분의 12에 첫 항 9라고 보고 끝 항은 96에 97. 근데 P가 소수면 돼서 P가 소수가. 다 써도 소수야? 소수구나. 소수 못 봤다. 소수면 다 써야지. 그지 같은. 그렇구나. 소수구나. 8에서 40이고, 그 다음에 51이고, 뭐 이런 문제를 그냥 빼버릴걸. 80 떠야 되는 거 같아요. 80도 나온 거지. 80도예요. 41이고, 49고, 57이고, 65고, 73이고, 81이고, 90이고, 81이고, 89고, 97이고. 그래서 토수 사진된다. 소수는 17 없고 41, 12고, 7이고, 65 안 되고, 73 안 되고, 89 소수인가? 89 소수지. 97 소수인가? 아니지. 97 소수의 아니에요? 소수 맞지? 소수.
그렇지. 그래서 한,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 소수구나. 다 찾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16번. 자, 그래. 이걸 하기 위해서. 보자. 이것도 따끈따끈한. 봅시다. 일단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16번은. 일단 문제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뭐 어쩌라는 건지. 그러니까 조건에 있는 저 녀석이 대체 뭔 말인지 보자. 자, fx와 gx, hx 세 개의 식이 있는데 fx는 이차함수다. 4,a가 꼭지점인 그 다음에 gx랑 hx는 0,7이 어떻게 보면 둘 다 0,7이 y절편이죠. 0,7 y절편인데 잘 보면 gx랑 hx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그러면 1차 함수 gx랑 1차 함수 hx는 반드시 직각, 수직으로 교차한다. 직선 두 개가. 오케이? 그래서 뭐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지. 0,7을 지나가는 직선 하나, 얘랑 수직인 음수 기울기인 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오케이? 요게 gx면 양수 기울기, 이게 양수 기울기 gx면 수직인 이 직선이 hx다. 이런 꼴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조정하면서 이제 만들 건데 이 반사에 있는 저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빼기 gx fx 더하기 gx hx구나. fx 빼기 hx 가 뭐냐 16분의 1에 x-알파의 n승 x-베타의 n승 꼴이 된답니다. n승 아니지 4-n승 여기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자, 이게 뭔지 보자. 자, 여기서 n은 1에서 3, 4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이 아니다, 이거는. 그 다음은 좀 계산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n이 1부터 3까지니까 n이 1일 때 보자. 자, n이 1이면 fx 빼기 g fx 빼기 h 식이 인수분해로 16분의 1에 x-1에 x-1이 아니지 베타 x-알파에 x-베타의 세제곱이 돼야 돼. 세제곱이 돼야 돼. 무려 3중근이야. 그렇죠? 3중근이야. x-알파 곧 f나 g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이꼴 0이 될 때 생각해보자. 이게 0이 된다면 fx 빼기 gx fx 빼기 hx면 결국 얘가 fx 빼기 gx 이꼴 0 fx 빼기 hx 이꼴 0의 근이 어떤 x 이꼴 알파랑 x 이꼴 베타인데 베타가 무려 3중근이 돼. 3중근. 3중근이 가능하냐? 3중근이 가능하냐? 안 돼요. 3중근 안 돼요? 네. 안 돼요? 돼요?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돼.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3중근이 생길 수 있느냐? 3중근은 안 되느냐, 절대. 삼중근은 되냐, 안 되냐? 3중근은 안 되죠. 3중근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차 함수가 어. 1에서 접하고 한쪽 접하고, 그리고 7에서 또 만나고 7에서 또 만나고, 0,7에서 0,7에서 만나고, 그게 접하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0,7, y절편, 내려가고, 왼쪽, 가운데, 잠깐만. 베타가 3중근이 되는 꼴이 말이 되나?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겠네, 일단. 그러니까 모양을 딱 지면, 베타가 3중근은 될 수가 없지. 될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면 3중근이 되는 꼴은 0,7이 곧 중근을 가지는 기울기 음수짜리랑 그게 다시 수직으로 지나가서 이거. 이 형태는 3중근이 나올 수 있지. 이 형태는 3중근이 가능하다. 왜냐면 fx 빼기 만약에 이것처럼 hx가 0에서 접하면 0이 일단 중근. 그 다음에 fx 빼기 gx도 0에서 실근 가지지. 그러면 3중근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래프의 모양상 2차 함수의 대칭축이 4, 양수니까 3중근을 가진다면 알파가 3중근이 될 수 있지. 0이 3중근. y축에서 3중근을, 그러니까 y축에서 동시에, y축에서 y절편 0,7에서 접하면서 그게 0이 3중근이 될 수 있다. 그래프 형태상. 오케이? 그래서 n이 1일 때 3중근 형태는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n이 3일 때. n이 3이면 x-알파의 세제곱, 알파가 작다, x-베타 꼴. 그럼 가능하지. 이 모양이 되면. 안 되니? 오케이?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보다시피,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로 이렇게 되면 알파가 0이고 베타는 뭐가? 베타는 bx 플러스 7과 또 2차 함수가 만날 때겠지. 그 교점이 베타다. 여기가 그러면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형태. 가능한 거. 이 모양 이 꼴로 가능한 거. n이 1대로 보자. n이 1대. n이 2면 f 빼기 g, f 빼기 h가 제곱이지. 16분의 1에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알파,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도록 2차 함수랑 1차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는 1차 두 개가 교차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이게 핵심이다, 문제는. 각각 알파도 중근, 베타도 중근, 직선 두 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양쪽? 그래. 양쪽으로 직선 우차 직선 우차 그건 0,7은 맞고 거기에 2차 함수가 양쪽으로 동시에 접할 수도 있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2차 함수가 그래도 16분의 1이니까 좀 펑퍼짐하단 말이야. 당연히. 그래서 올라가서 왼쪽에서 접하고 오른쪽에서도 접하는 모양. 그래서 알파, 베타. 이 형태도 가능하겠지. 이것도 중근 가질 수 있다. 오케이? 둘 다 중근. 근데 뭐 이 모양밖에 없냐? 아니요. 또 있나? 그럼 뭐 있냐? 그래.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양쪽으로 둘 다 중근 가지는 형태. 또 혹시 없나? 또 가능한 건 없나? 중근, 둘 다 중근. 제가 하나가 두 점 지나고 그 똑같은 두 점을 딱 그 직선이 똑같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수직인데. 안 되긴 하겠어요. 중근은 그럼 이거밖에 없나? 이거밖에 없나? 수직이었어. 2차 함수가 각각 중근. 알파, 베타. 2차 함수가 한쪽과 알파, 베타를 지나고 나머지가 알파 하나만 지나갈 때. 알파, 베타. 이거밖에 없나? 교점 두 개 가지고 그게 베타입니다. 교점 두 개를 가지고 그게 베타입니다. 더 내려가서 이건 3중근이지. 내려가도 대칭축 4. 내려가서 중근은 알파베타. 이거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3중근 가지는 형태랑 그 다음에 중근 가지는 형태. 3중근이랑 중근. 양쪽으로 중근. 3중근이랑 중근. 양쪽으로 동시에 접할 때. 밖에 없지 그러면.
크게 보면 그러면 3중근 생각했을 때 0,7에서 직교한 두 직선의 이차 함수가 얘랑 접하면서 지나갈 때 3중근 가진 형태, 양쪽으로 중근 두 개 가진 형태, 크게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고 그래요. 문항을 따지면. 그래서 거기서 반대로 식을 이제 계산해서 뭐냐,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면 근데 양쪽으로 접하는 형태, 3중근 가진 형태. 그러면 둘 중에 넓이가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이겠지. 형태로 치면 분면성의 넓이를 다할 거니까 따지면 이거 두 개밖에 없겠네. 근데 뭐 핵심은 이 3중근도 생각해야 된다. 동시에 0,7에서 동시에 접하는 형태 또 있다는 고양이 이것뿐만 아니고 중근만 생각하면 되고 얘도 있다. 그 다음은 계산이에요. 진짜 생 계산해야 돼요. 0,7에서 이차 함수가 접하기 위한 B값 찾고 0,7에서 이차 함수의 식의 형태는 나왔으니까 이차 함수가 4분의 1의 x-4의 제곱 플러스 a니까 이런 거 할 때 미분 쓰면 편하겠죠,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뭐더라? 2분의 1에 x-4죠?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2면 얘는 2분의 1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편하지 않을까? 써먹으면. 뭐를 미분한 거예요? 이차 함수. 아, 에 미분해서.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곧 미분계수지. 근데 지금 형태가 0에서 접하는 거니까 3중근까지 되니까. 기억나죠? 그래. 쓰면 편하다. 이제 한 배씩 써도 쓰는 게 원래 정석인데 미분 쓰면 편하긴 해요. 계산량이 확 줄어들 거예요. 기울기를 찾으면 그 절편 아니까 바로 직선도 나오고. 그러면 교점 알파 베타 다 나오고. 사다이꼴 나오고. 차함수를 그냥 미분 때리면 그 접하는 직선의 그 기울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미분이잖아. 미분계수의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였으니까. 그냥 할 때 그냥 바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미분할 줄만 알면 접점만 주어지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미분값이다. 다항함수의 미분은 기억나잖아, 그렇지? 2차, 3차 정도의 미분을 할 수 있잖아. 근데 0일 때가 기울기예요? 0이 접점이니까 지금 3중근이 지금 0,7에서 3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2면 2일 때 넣고요? 접점의 좌표가 곧 f 프라임 x에서 x 대신에 넣는 값이야. 이번 이 함수 할 때도 혹시 접선 찾는 문제가 있으면 미분을 쓸 수 있으면 미분 바로 쓰는 게 나을 거예요. 굳이 판별식 안 써도 되고. 18번 볼까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0 이하고 gx는 0 이상이다. 오케이. 근데 범위 내에서 구간 k-1부터 k 플러스 2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게 성립하는데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아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또 다시 말해서 fx랑 gx가 축과 만나지 않으면 어떤 구간이든 최대와 최소값이 같을 수 있냐? 절대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가하고 나를 같이 보면 결국에는 뭐다? fx와 gx가 축에 반드시 접해야 돼요. 두 개가 항상 0보다 작다, 항상 0보다 크다로 x축을 기준으로 두 그래프가 완전히 축과 만나지 않는 형태면 어떤 형태든 최대와 최소가 같아질 수가 없지. 같아진다면 0밖에 없다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fx 축에 접하고 gx 축에 접한다. 이런 걸 준 거야. 그게 하나를 같이 본 거야, 지금.
자, 그래서 k-1부터 k 플러스 2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도록 하는 k의 최대와 최소. k의 최소값은 0이고 k의 최대값은 2다. 그리고 fx equal f0의 실근의 합은 3 이하이다. 그러면 일단 이제 종합해보자. 지금 k가 0이면 x 구간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겠지. 구간만 보자. k가 최대값이 2면 x의 구간은 1부터 3까지겠지. 구간만 따지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알파와 베타가 동시에 포함되도록 하는 구간의 가장 아래쪽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구간의 가장 위쪽 구간은 1부터 3까지란 말이야. 1부터 4. 그렇구나.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근데 fx f0의 모든 실근의 합은 3 이하다. 다 조건은 뭘 말하는 거냐? 알파. 내가 fx 꼭지점의 좌표. fx f0의 실근의 합이 3 이하란 말은 알파가 뭐? 알파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보자.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알파, 베타가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알파가 2분의 3 이하이면 이 구간 내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지는 곧 x축과 만나는 알파와 베타를 포함하는 구간이 되겠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질 수 있는 x의 구간 k-1부터 k 플러스 2까지인데 둘 다 동시에 이 구간에 포함되어야 돼. 둘 다 동시에 이 구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k-1부터 k 플러스 2는 구간 길이 3짜리란 말이야. 그치? 구간 길이 3짜리 안에 여기가 동시에 포함되는데 두 개 같아져야 되니까 k-1부터 k 플러스 1까지 구간 길이 3짜리가 요 알파, 베타가 구간 안에 포함되는 k의 값인데 k가 가장 작을 수 있을 때는 뭘 뜻하는 걸까? 베타. 이해되니? 베타의 값이 k가 가장 작을 때 베타가 2라고 준 거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k가 최소인 구간은 베타가 당연히 2라고 준 거고 최대는 알파가 얼마로 준 거다?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겠지. 구간 k-1부터 k 플러스 1까지 가장 위로 올려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닿을 때는 언제냐? k-1이 알파일 때니까. 둘 다 동시에 포함될 수 있는. 이해되니? 그래서 k가 2일 때 알파가 1이라고 준 거다. 한마디로. 구간 내에 k-1부터 k 플러스 1까지 구간 내에 알파도 포함되고 베타도 둘 다 동시에 포함되어야지 최대 최소값이 같을 수 있다고. 구간 내에 가장 아래쪽 구간 내에 가장 위쪽 k가 가장 커질 수 있는 끄트머리 끝 구간을 뜻하는 거겠죠. 오케이. 이때가 k의 최소값인 0일 때고 이때가 k의 최대값인 2일 때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fx는 뭐 최고차의 개수 a로 잡았을 때 x-1의 제곱이고 gx는 최고차의 개수 b로 잡았을 때 x-2의 제곱이다. 한마디로. 꼭지점의 좌표 찾는 거야. 아니면 k의 값으로부터 k의 범위로부터 19번 봅시다. 자, 1참수랑 2참수 gx에 대해서 h1은 fg 합이고 1차, 2차 더한 거 h2는 f 빼기 g다. 자, 그런데
hx는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hx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그 다음에 h1과 h2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얘를 어쨌든 h1, h2는 둘 다 뭐냐? h1, h2는 둘 다 이차함수다. 오케이? 자, h1이 x축에 접한다. 이렇게 해볼까? h2는 위로 블록이다. g가 2차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g가 2차함수다. h2 만약에 그린다 치자. h2가 자, h2 위로 블록인 녀석이 그리는데 그게 어디에서 1,9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어쨌든 2차와 2차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뭘 준 거냐? 예를 들어서 h2x가 만나는데 그게 접하면서 1,9에서 만난다는 말이겠지.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동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만난다. h1은 x축에 접하고 h2는 h1과 1,9라는 한 점에서 접하도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1,9에서 동시에 접하도록. 근데 마지막 다 조건을 보자. 다 조건은 뭘 말하느냐? h1x가 h1알파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뭘 말하더니 x = 알파가 대칭축이란 말이지. 꼭 지점에 잡혀. h2x가 h2 베타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얘는 h2가 x = 베타가 또 대칭축이라 준 거지. 근데 문제에서 대칭축인 알파가 대칭축 베타보다 크다. h1의 대칭축이 h2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다조건에 봤을 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가 돼버리면 대소공이 안 맞지. 그래서 따로따로 두 번 그리자 이것도. h2가 있고 h1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 여기가 접하는 1,9고 여기가 베타 대칭축이고 여기가 알파다. 이게 h2랑 h1이 돼야 돼요. 대소공이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에서 접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거 준 거 없지. 그러면 h1x랑 h2x에서 자 그럼 h1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였으니까 h1x를 볼게. h1x는 x-알파의 제곱꼴이 나왔듯이 완전 제곱식 h1이 이쪽에 접하니까 h1x가 이거인데 h1에 1이 얼마냐? 1,9 지나죠? 1-알파의 제곱인데 그게 9다. 그러면 1-알파의 제곱이 9니까 알파 값은 뭐 마이너스 4이거나 4이거나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h1x가 x-4의 제곱꼴일 때, 두 번째로는 h1x가 x 플러스 2의 제곱꼴일 때 각각에서 h2x를 찾아주면 되겠죠? h2x. 자, 그러면 뭐 이 형태에서 만약에 h1x 대칭축이 4여서 1,9에서 h2랑 접한다. 그러면 얘도 이거 이용하면 편하겠죠? 또 접선이야. 1,9에서 두 녀석이 동시에 접한대요. 이 접선을 구해버리자고. 그러면 h1x가 있을 때 h1x가 2x-하니까 h1'1이 접선의 비율이겠지? 접선이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 두 2차 함수가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 y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5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때 h2x는 어떤 꼴이 돼야 되냐?
H2X는 접점이 1,9니까 H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바로 만들면 되죠. 아니 H2X가 이 접선과 1,9에서 접하니까 접하면 중근이다.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이다.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이게 H2X. 이게 H1X가 X 플러스 2면 H1'X는 2X 플러스 2인데 2X 플러스 2면 H1'1은 2 곱하기 3이니까 6이다. 플러스 6이다. 그러면 접선은 Y꼴 6X 1,9니까 플러스 3이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이 녀석은 뭘 말하는 걸까? 이 형태겠죠. 얘들이 1,9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어.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에 접하는 위로 블록인 접선인 이참수가 있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이겠지. 알겠어요? 합수로는 나왔지만 이 모양 이 꼴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건 이거 1번밖에 없지.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얘는 값은 나왔지만 그래프의 형태상 저 첫 번째 형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하지 않아도 관계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 H1과 H2다. H1, 2는 각각 F 더하기 G랑 F 빼기 G지. 여기서 그러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fx, gx를 둘 다 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아닙니다. 쉬었다.